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웨스KTV의 김성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조청년의 가문이슬에 속아 북한으로 넘어간 9만여 명의 제1교포가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화제가 되고 있는 제1교포 가와사키 에이코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시청자들에게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일본에서 온 가와사키 에이코라고 합니다. 네. 나는 일본에서 제일동포 2세로 태어나서 네네. 17살까지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는 일본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부터 조선학교에 다녔습니다. 네. 조청년계 조선학교죠. 그래서 거기 그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북선 사업이 한창일 때 북선선을 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43년을 살고 2003년에 탈북을 해서 2004년에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여성회 회장 김유숙입니다. 네, 이 가와사키 에이코 씨, 네. 한국 이름이 있습니까? 버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때 네, 북송선을 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북송을 결심하게 된 동기 아니면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때 그 고등학교 네네.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북한이라는 이런 사회주의 나라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아, 또 이 한반도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나는 그렇죠. 그저 일반 일본 아이들이나 같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회주의가 옳다, 네. 무슨 이렇게 희한하다, 북한은 지상낙원이다, 네. 이런 선전을 듣고 처음 사회주의에 대한 좀 공부를 했죠. 예? 아,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창 이 북송 사업이 시작돼서 네네.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이승만 타도 학생 그렇죠. 활동이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청년이 굉장히 밀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김일성이는 자기가 북한의 통수자가 될 건 생각 못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사회주의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접점으로서 한국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스탈린에 의해서 임명된 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북한의 통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한테서 약속을 받았어요. 네네. 앞으로 한반도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자부터 첫날부터 이 한국에 대한 적화 공작 때 그렇죠. 스파이들을 계속 파견했어요. 네. 지금도 파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문재인 정권이 뭐 좌파가 돼서 김정은하고 같이 김일성의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승만 타도북이 시작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청년이 굉장히 힘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날마다 응원 편지를 쓰라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룻밤에 32통까지 써봤어요. 아. 편지를. 그것을 하는 과정에 내가 생각한 게 내가 과연 그러면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네네.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서 이렇게 옳다, 뭐 북한이 옳다, 사회주의가 옳다,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희한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뿐이지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네네. 그러면 만약 이제 그때 당시 풍조는 진짜로 이승만이가 꼬꾸라지면 한반도는 김일성의 것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모두가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2차 대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파쇼요, 독재요, 그렇죠. 군국주의요 하는 네.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풍이 불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의 동화가 되셔가지고 이 북한 땅을 밟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얼마나 아는가. 네. 그랬을 때 만약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서 통일됐다 하면 그럼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사회주의가 오르니까 우리 같이 건설합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닌가. 네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네. 그렇게 순수히 받아들이겠는가. 네. 오히려 내처럼 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 창원이고 네네. 어머니 고향이 그 전라도 목포고 네네. 그런 사람이 가서 내 아무개의 딸입니다. 아무개의 조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야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는가. 그런 처지에서 놓고 볼 때 나는 가연사회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네. 책상 위에서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책상 위에서 이야기한 사회주의.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지상랑오이다. 그거 가지고는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 앞에 가서 네.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내 자신이 사회주의로 살아봐야 된다. 아, 네. 경험을 해봐야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르고 말할 수 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북한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됐군요. 내가 사회주의를 경험하자고 네네. 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김유숙 회장님께서는 이 가와사키 에이코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아셨어요? 네, 3월 8일이 그 유엔에서 제정한 그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우리 그 북한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 호사하시기 위해서 가와사키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워싱턴 여성회가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북성선을 타가지고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죠? 북한에서는 어느 기간을 머물렀으면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북한에 가서는 다른 분들은 네. 처음부터 정말 험악한 경험을 했어요. 네. 가족으로 간 분들은. 네네. 그 김일성이가 북한의 제일동포들을 데려간 것은 한반도 전쟁에서 이 중공업 분내, 탄광, 네네. 광산, 림업 이런 중공업 분내에서 이루어진 노동력의 보충을 위해서 오라 했으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간 사람들 거의가 이 국경연선이라든가 네네. 탄광, 광산, 아오지 그런데 그 배치받았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나 나는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청년계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청년하고 북한의 약속이 아마 있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에 가서는 그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는 입학시험부터 쳐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가서 그냥 자동적으로 북한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그냥 편입됐어요. 아, 네. 대학은 물론 이때 그 네. 시험 쳐서 대학 가야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공학을 했어요. 대학에서 아, 기계공학을 공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계원으로 많이 일했어요. 아, 그렇군요. 북한에 몇 년을 계셨죠, 그러니까? 43년을 살았습니다. 오케이. 43년을 북한에 사셨는데, 네.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시대까지입니다. 시대까지죠. 그 두 부자 체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라 할까. 김일성에 대해서는 물론 김일성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네네.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놀았지만 그렇죠. 뭐라 할까.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 사회주의 리론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니까 네. 자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국기를 간 것이니까 네네. 뭐랄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만 김일성의 본심으로서는 그래도 자기는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네네. 이렇게 믿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김일성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아래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못하게 한 겁니다. 아, 네. 네? 모든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와야 정치를 할 게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뭐 네. 안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 내로서 어떻게 되는가? 이 일본의 북송 사업이 일본 정부하고 이 북한 정부하고 사이에 계속 이렇게 교섭이 있을 때 그렇죠. 북한의 보통 교육상이 일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 상이 도쿄로 왔습니다. 네네. 도쿄에 가서 도쿄에서 일본하고 회의를 하고 돌아갔거든요. 네네. 그걸 이 당주연의 간부들 다 있는 데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일성이가. 네. 보고를 받았는데
일경 당신이 일본에 가서 네네. 느낀 게 어떻습니까?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나 김일성 앞에서 아이 수상님 도쿄로 가보니까 네. 승용차들이 쫙 몇십 대나 줄 서서 단번에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도쿄의 고교마에 히로와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단번에 아, 네. 몇십 대가 움직였다는 거 네. 보니까 그런 일본의 발전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뭐였는가? 당신은 일본을 잘못 보고 왔구만요. 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는 휴식 들어갔어요. 오후에 다시 합시다 하고 휴식 들어갔는데 북한 간부들이랑 그렇습니까? 김일성 입에서 벌써 당신은 잘못 봤구게 많이 했으니까 네. 잡아다가 두드리고 패고 네. 착 처리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오후에 회의가 시작했는데 김일성이가 일개월을 찾았거든요. 네. 그 마저 이야기를 듣자고 네. 찾았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그때로부터 간부들은 김일성 앞에서는 약간이라도 거스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가? 네.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길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버둥거렸지만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네, 이 북한에 이제 43년을 계셨는데 네. 계시는 동안 우리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상태였죠. 네. 한국 전쟁을 남침이라고 보십니까? 북침이라고 보십니까? 남침이죠. 남침이죠. 예, 그거는 뭐 철저하게 남침이죠. 네. 계속 북한 정부는 북침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때 네. 다시 전쟁이 붙을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받을 때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밝혔어요. 네. 이거는 남침이었다는 거. 네. 북한군이 남침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아하 무엇인가 노리는 게 있지만 본심을 말하는구나 네. 이랬었어요. 네. 그때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래도 네. 그 남침이라는 걸 인정하기. 네. 예, 그래서 이 분명한 거는 이제 그 6.25 전쟁은 북한군이 남침을 한 전쟁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지금 넘어가고 네.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세습 체제에 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네. 자유가 무엇인지, 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네네. 그 다음에 인권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만 왜 그런가 보세요. 그런 봉건 시기가 딱 끝났을 때 일본 놈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2차 대전에서 탁 해방은 됐는데 북한 김일성이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독재가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가 네. 내한테 인권이 있다든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직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하고 지배당하는 사람 네네. 그렇게 갈라져 있다. 네. 내가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이지 그렇죠. 지배하는 놈들의 잘못이 아니다. 네. 그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김 회장님께서도 지금 역사에 산 증인이 이 6.25 전쟁을 분명히 남침이라고 지금 네. 완전히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지금 한국의 일각에서는 뭐 북침이다 남침이다 뭐 여러 가지 소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역사 왜곡을 네. 이 한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그 역사 왜곡 교육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 증인이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6.25 참전 용사님들 같은 그런 실제로 겪었던 분들 그리고 또 북한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내려오신 탈북민들의 네네. 그런 그 증언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북한군이 갑자기 그냥 남한을 쳐내려온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 43년을 북한에 이제 사시다가 왜 탈북을 네. 또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네. 나는 북한에 가서 북한 상황을 봤을 때 네네. 한 석 달 지나서는 네네. 내가 내 자신에게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네. 이 나라의 정치는 찬성할 수도 도울 수도 없다. 내가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정치로 반대해서 죽어야 하는가? 네.
나는 이게 그때 만약 북한이 그때만 해도 라디오가 이런 라디오가 아니라 네. 스피커였어요. 유선방송으로 평양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스피커가 집집마다 붙어 있었는데 그 스피커에서 네. 담은 10초라도 네. 일본에서 온 아무개가 네. 내 나라의 이 정치를 반대해서 자살했다든가 네. 그렇게 방송한다든가 네네. 또 노동신문의 기대기라도 네네. 그 내용을 두 줄이라도 써준다든가 네.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 북한에서는 자살은 곧 반역자라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 원인이고 뭐고 없어요. 이게 자살이라고 인정되면 경찰에서 와서 가만히 떼기 하나 가져와서 두루루 말아서 통 메고 가면 그걸 어디다 버렸는지 네. 어디다가 파묻었는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나는 그 현상을 보고 기억자들이 그런 희생이 된 사람이 많거든요. 네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자살해서 그것을 볼 때 내 목숨은 그렇게까지 그 눈막눈거리가 아니다. 네. 내가 반대하는 놈들에게 내가 그렇게 목숨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는가? 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내 입을 딱 막아야 한다. 아. 그렇게 결심하고 딱 그것도 은폐하고 살았어요. 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일본에 오셨어요? 그래, 내가 왜 탈북을 했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판단한 것이 이 사회를 볼 때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다. 아, 북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네네. 했는데 그 예상대로 됐어요. 아. 그렇게 해서 점점 떨어져 갔는데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네네. 조금 희망을 걸었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그 북한도 김일성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네.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네. 조금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내하고 아주 친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뭐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 이 나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때 내가 뭐라 했는가? 한 3년 갈까요? 길면 한 5년 가겠죠. 네.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뭐라 했는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 나라는 더 완고하게 엉켜 있는 거야. 북한이.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이 옳았단 말이. 나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때 탈북을 결심했는가?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죽음과 동시에 2,500만 백성을 버렸어요. 네. 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간신히 무슨 지연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신히 배급을 줬었거든요. 네네. 북한은 배급으로 통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간신히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그 식량이 곤란하고 네네. 돈이 없고 하면 김일성이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렇죠. 중국으로 건너가면 김일성의 국격은 넘었다는 말만 들으면 중국에서는 식량 차량이 넘어와요. 네. 그건 왜 그런가? 중국 국기에 별이 큰 별이 옆에 5개 별이 있잖아요. 네, 오성이죠. 네. 그 별 중에 하나가 이건 조선의 별이라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중국 혁명에 이 한반도 사람들이 도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넘어가면 딱 온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유지했던데 김일성이 딱 죽으니까 김정일이는 백성들을 다 버렸어요. 네. 배급이 전폐됐어요. 네. 사람들이 무대기로 죽어갔어요. 네. 이 탄광, 광상 이런 데는 노동자 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토밭도 하나 없고 딱 살림집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대량적으로 사람 죽었어요. 네네. 국제적으로는 300만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던 나라에서는 적어도 500만 죽었다. 네네네. 사람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되니까 이 사회의 악이라는 악은 다 소용돌이 쳤어요. 네네. 사기, 협작, 네. 강간, 네. 살인, 네네. 마지막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아, 네. 네? 그런 형편을 보면서 나는 내가 왜 미치지 않고 이런 현상을 보고도 왜 미치지 않는가? 아. 네? 근데 네. 김정일이는 무엇을 했는가? 아까 내가 백성들을 다 버렸다 했잖아요. 네네. 김정일이는
애비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네. 태안궁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그렇게 이제 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있는다는 그 의미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제 탈출을 그렇죠. 하시게 된. 그런데 애부에 나가야 되니까. 그럼 최근인가 얼마 전에 이제 북한하고 김정은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셨죠. 네. 그 소송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은 내가 한국에는 3만 5천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근데 그분들은 보면 북한이 이렇게 인권 침해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막연한 나라입니다. 내 자신도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네. 호소하거나 증언에 끝난단 말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억누르고 목숨을 빼앗고 하는 그런 대상들은 꼭 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북한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제 소송을 한 상태인데 이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아, 네. 예,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 내가 3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5년 네네. 1월 15일 날에 네. 일본 변호사연합에다가 인권 구제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네, 네. 그건 재판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일본 변호사연합이라는 건 3만 명의 일본 전체 변호사들 다 망라한 조직이란 말입니다. 네, 네. 그 조직의 인권과에다 그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때 이 북선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 네네. 6개입니다. 네네. 일본 정부, 네. 북한 정부, 저청년, 네네. 일본 적십자, 네. 북한 적십자, 국제위원회 이 6개 기관이 힘을 합해서 북선이라는 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대상으로 상대로 하고 네. 우리는 10명의 탈북자와 네. 1명의 제일동포. 네. 그 1명의 제일동포는 본래 저청년 간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11명이 연맹으로 그걸 제출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요구 조건은 2가지를 걸었어요. 예. 하나는 그 옛날에 실시된 북송 사업이라는 게 잘못이었다는 걸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공포해라.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요구 조건은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간 본인과 그 가족, 그 2세, 3세까지를 일본만이라도 좋으니까 자유래왕을 인정시키라. 네네. 그렇게 2가지 조건을 네. 걸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법소송은 뭘 했는가? 2018년 2월에 내하고 국제변호사가 헤이그로 갔습니다. 네. 네덜란드 헤이그 가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김정은과 네네. 저청년의 허정만을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때는 내 혼자 이름으로 단독으로 제소를 했어요. 네네. 왜 그런가? 나는 그 어떤 막강한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또 그 어떤 독재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자유도 한 사람의 인권도 짓밟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자는 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소설을 걸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건 유감스럽게도 한 6개월 지나서 기각됐어요. 예, 그리고 이번이 3번째고. 세 번째는 네네. 2018년 8월 20일에 네네. 5명의 탈북자가 네. 1인당 1억 엔씩 손해배상금을 걸고 도쿄지방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아, 네. 그것은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네네. 내가 아마 일본으로 돌아가면 며칠 안 있어서 재판 실시됐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판 소송도 이제 완료되셨으니까 앞으로 활동 계획,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좀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네.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시각에 네. 미국을 상대로 말씀할 게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시죠. 간단히. 지금 네.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네네. 북한 문제를 끝장낼 때가 왔어요. 네네. 왜 그런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자면 북한 문제를 무엇을 하자면 중국이 자꾸 개입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또 시진핑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북한의 눈을 돌릴 형편이 못 됐어요. 네. 또 김정은은 국경 연선을 몽땅 봉쇄했습니다. 강가에 중국 사람이 내려오기만 해도 총쏘라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완전 차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오늘까지도 북한은 내 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앙바이하면 수천 명 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 왜 그런가? 중국에 건너갔던 고위급 간부가 예. 중국 사람들한테서 바이러스를 옮겨와서 그게 평양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고위급 안에서 제일 먼저 퍼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그러니까 미국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북한도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네네. 네. 지금 원래 제1차 조미회담을 할 때는 김정은이가 아주 떨어졌어요. 네.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못한 조미회담을 자기가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빠서 시진핑한테 가서 도와달라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세가 등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차 조미회담 4월 전에 와서 쫙 이렇게 와야 됐어요. 중국 개입했거든요. 그래서 1차 조미회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측으로서는 큰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비핵화의 그 담보를 못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1차 조미회담이 김정은에게는 막강한 힘을 실어줬어요. 네네. 네. 네? 그렇게 예. 해서 내가 미 대통령하고도 맞설 수 있다는 신심을 그 김정일한테 준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정은은 이 문재인 같은 거는 발췌도 안 받거든요. 대상도 네.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한 번 마지막으로 미 대통령이 다시 나서 달라는 겁니다. 네. 다시 나서서 딱 그저 마지막 울음장을 놔달라. 아,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네. 강하게 김정일 보고 조치를 취하달라. 목숨이냐 총권이냐 둘 중에 하나다. 네네네. 어느 쪽 알겠습니다. 취하겠냐. 네, 네. 그거를 이제 미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싶다. 네. 그러면 지금 네. 이 상황에서 끝납니다.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거꾸로 이용하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또 힘든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라겠으며 마지막으로 네. 우리 미주 동포들에게 간단히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빗뜻 듣기에는 엄청난 일 같고 네네. 저 노친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이렇게 하시겠는데 이 제가 하신 지금 혹이라는 거 한반도 문제를 끝장낼 수 있다는 시기가 닥쳐왔다는 걸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미 대통령을 움직이는데 협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우리 김 회장님께서도 우리 동포들에게 한 말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여성회 회장으로서 그 여성 인권, 특히 북한 네네.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정말 그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어떤 그 진영 논리에 이렇게 휩싸인다거나 네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그 공조를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좋은 어떤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